네, 안녕하세요. 리더스 식구 여러분.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무대에서 사업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네, 첫 번째 화면에 어떤 사진을 띄울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배운 걸 좀 실천해보자라는 의미로 얼마 전에 본사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아메이 사업가로 이렇게 소개를 자신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쓰면서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진심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 사업 설명이 어떤 많은 성취를 이루고 정말 성공자의, 아메이 성공자의 모습을 갖춘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조촐하고 소박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평범한 누군가가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정말 꿈을 꾸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저의 진심으로만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립을 꿈꾸면서 매일매일을 계획하고 계획한 탱크화를 실천하는 6년차 아메이 사업가 이지연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아메이가 몇 번 찾아왔나요?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메이 하시는 스폰서분들 처음 만났을 때 아메이가 인생에 3번은 와. 언젠간 또 올 테니 지금 나 만났을 때 선택해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의 아메이가 사실 저한테는 4번째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일 때쯤에 이제 친구가 아메이를 다녀왔다고 술 사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어서 아메이를 처음 알았고, 그 무렵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먼저 결혼을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온 어떤 선배 언니가 그 아마그램을 펼치고 체리 주스를 타줬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땐 전 그냥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부럽다, 저런 게 뭐가 있나 보다 라고만 했지 아메이의 이응도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이제 직장을 한 2번쯤 옮기고 났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 사면 같이 사자고 잘하고 영화 보고 나면 너도 봐라 얘기 많이 하니까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너하고 어울릴 것 같다면서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못하겠고 너가 해라 라면서 저한테 그 선배님을 소개해 줬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어떤 영어 테이프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제가 불임을 겪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30에 결혼을 했는데 제 또래는 사실 그쯤에 결혼한 게 좀 늦은 거였고 어른들이 많이 그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제 아메이에 오고 나서 알게 됐죠. 그때 저의 식생활, 어떤 건강 상태 같은 것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을 먹고 뭐 건강해지면 좀 몸에 그때 한참 유행한 게 내장 해독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장 해독을 하고 임신을 해봐라 라면서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물론 그 친구도 동그라미를 그렸겠죠? 카페에서 냅킨에 그렸던 것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 여의도 사무실 앞에 맨날 지나가는 길이라면서 왔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사업적으로 알아보았다기보다 임신이 너무 저한테는 좀 바램이었기 때문에 비타민을 정말 열심히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마음은 워킹 마음은 아니고 워킹 주부니까. 그래서 그 카탈로그를 펼쳐 보니까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그 제품들을 집으로 배달된다는 게 좋았어요. 그때 저는 신혼집이 조금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슈퍼에서 장을 봐서 올라가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인데 집으로 택배, 심지어 아주 단단한 박스에 온다는 게 처음엔 비타민만 받다가 휴지로 늘리고, 그리고 다른 여타 제품들을 다 이렇게 아메이 제품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번째 아메이가 그냥 저에게 임신을 주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사업적인 관심은 가졌지만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개인적인 상황도 있겠고, 지금 우리는 리더스 그룹 안에서 굉장히 모두가 되게 뭐라 그럴까 화목한 우리 패밀리잖아요. 그런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아이가 좀 자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제가 막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면서 이제 돌봄을 끝나고 나온 아이를 데리고 그 과외하는 집에 가서 저희 아이는 그 집 둘째와 놀고 저는 그 집 큰아이 영어 과외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까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2잡, 3잡을 시작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교육에 대한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이 제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희한하게 제가 그 아메이 제품을 처음 열심히 쓰던 시절에 동네에 똑같이 열심히 쓰는 어떤 어린이집 엄마가 계셨어요.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쓰는 소비자가 생기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를 학교 보낼 때쯤에 그 엄마는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딸과 운명적으로 저희 딸이 입학식 날 한반이 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몰랐지만 저희 딸이 혼자 외동딸이고 하니까 좀 숫기도 없고 한데 그분의 따님이 저희 딸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자고 막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초등학교 1학년 보내는 엄마 마음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자주 만나고 아이 덕분에 만났는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의 아메이가 거쳐가는 동안 뭔가 진득하게 사업이 진행되진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각자 모두가 그때그때 나의 진짜 이유에 어쩌면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한 선택, 조금 힘든 걸 덜 하고 싶은 거, 아메이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닐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도 했구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야 됐다면 나에게 아메이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어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걸 또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메이가 어떤가요? 네, 저한테 너무 소중하죠. 어떻다 저떻다 말할 게 없이 정말 1순위죠. 네. 아메이 회사의 창업 이념을 아시나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생경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입 밖에 내뱉는 것이 꼭 성당에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할 때나 들어있는 단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색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이런 내용이 없는 회사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자유로웠어요. 저도 제가 늘 많이 쓰는 멘트로 제가 보기와 달리 무남동료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 막 1순위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들한테 내가 1순위지 막 먼저 챙기는 그런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희망을 생각하는 건 종교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 뭐 그런 수준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보상을 받아본 경험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봉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10년을 했더니 보상으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다녀왔는데 정말 제 인생에 아메이를 알기 전까지 보상이라는 건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그때까지의 월급이나 수입은 보상이 아니죠. 제가 한 것에 대한 대가고 심지어 그 대가들은 내가 한 것만큼이 아닌 느낌을 늘 주었어요. 그리고 왔다가 나하고 같이 오래 있지도 않고 빨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대가들만 경험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조금 화면이 썰렁하시죠? 제가 사실 살짝 오늘
오기 전에 멘붕을 겪은 게 사진을 막 넣었었거든요. 그랬는데 파일이 막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네, 다 삭제하고 이렇게 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옛날 좀 웃기는 사진도 있고 했는데 다음에 핀업이 돼서 할 때 더 그런 그 화려한 모습으로 그때 사진들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정도의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알고 있던 사람이 회사가 어떤 한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 그다음에 시간적 자유, 그다음에 그런 관계의 자유를 주고 또 가족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을 주고 그런 희망을 꾸준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미팅장에 좀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워렌 버핏이라는 아저씨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람이 한 어떤 말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받은 보상 아닌 대가들은 그냥 그달을 살아가기에 급급할 정도였고 뭔가 누군가 가족한테 더 큰 희망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하는 일조차도 사실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어떤 경제적인 관념을 갖게 된 게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한테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 아쉽네요. 그런 개념을 더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그래 그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아메이 미팅장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누가 알려주면 사실 듣고 싶지 않아 했죠. 왜냐하면 저 중에서 제일 내가 초라한 왼쪽 꼭대기에 그 E라고 하니까 근데 심지어 그 봉급 생활마저도 누군가는 그 봉급 생활 안에서도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얼마나 낮은 단계의 봉급에 있는가를 자꾸 깨닫게 되니까 좀 듣기 싫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뭘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던 것도 같습니다. 저는 IMF 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IMF는 또 기억하시니까 저는 IMF가 터지기 전에 관광 가이드? 투어 컨덕터라는 것을 준비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지리학과였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챙기고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나름의 어떤 본인 파악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시죠? 네. 여행사가 98년에 어떻게 됐죠?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 거기서 여주인공이 첫 번째 회사 증권회사에 고려증권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취소에 어떤 편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펑펑 울었네요. 그 생각이 나서 광화문 5층에 있는 어떤 여행사였는데 네. 한 번 나가보고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냥 IMF로 그렇게 다 졸업하기 전에 입사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 업계가 아예 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더더욱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아메이로 전업하기 전까지 다녔던 회사들을 세어보면 10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10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제가 무역회사도 다녔고, 벤처 이렇게 투자 모으는 그런 회사도 다니고 했는데, 화장품 원료 수입하는 회사,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회사, 이렇게도 다녔었는데, 그렇게 10개의 회사를 하면서 현실 점검을 그냥 혼자 되게 삶으로 해왔구나. 이렇게까지 어렵게 했을까.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이것만 봤으면 현실 점검이 한 번에 되는 건데 뭐였냐면 화장품 원료회사 다니면서 그때 배웠죠. 모든 화장품은 원료는 같다. 회사마다 얘기를 다르게 포장을 할 뿐 제가 같은 원료를 국내 4개 기업에 다 똑같이 납품을 하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원료는 같다. 그리고 그 원료는 화학 제품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죠.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케미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녔더니 업주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본사가 돈을 버는 회사구나. 슬라이서 하나가 내가 살 때는 13만 원에 사지만 업주한테 갈 때는 50만 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타이핑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프랜차이즈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연구소에서 행정일을 봤었는데요. 종교도 사회운동도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투자하거나 이런 뭐 아니면 재개발 이런 사무실에도 있어 봤는데요. 다 결국은 시드머니가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가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생활을 지내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사분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 거죠. 네. 저희 엄마와 저희 딸입니다. 위에는 한 4년 전 IMF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 사진이고 저 사진은 한 달 전 사진인데요. 네. 저희 엄마는 저를 20살에 낳으셨고 저는 35세여서야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씩 이렇게 모녀 3대인데요. 저한테 스폰서님이 저를 이제 다시 유리 엄마로 만나서 아메이 사업을 전하실 때 우리 엄마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막연했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저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리면서 같이 한번 계획해보자. 그 안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나이입니다. 네. 슬픕니다. 저 구자를 볼 때마다 내년이 오는 게 싫은데, 네. 근데 이 표를 5년 전에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처음 해주셨을 때 지금 그때 꿈꾸었던 지금 모습이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대신에 지금 꿈꾸는 1년 뒤, 그 다음 5년 뒤의 모습은 그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그 심지가 저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젊기 때문에 더 오래 사실 거고 저는 딸을 늦게 낳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도 아이한테 투자해야 되고 서포트해야 된다는 것들이 제가 그 중간에서 55면 60세까지 정말 계속 그래야겠죠. 아이 나이랑 엄마 나이를 보면 저희 엄마 80세 안 돌아가셔야 되죠.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딸 26세 요즘 같은 생활에서 정말 사회 환경에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지는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60살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아메이 사업가, 성공한 아메이 사업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가 너무나 선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실 점검이 되고 나서 저는 어쨌든 적극적인 소비자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불임이었다가 임신을 했는데 얼마 전에 싸이월드가 다시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아기 낳고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조리원에 들어갈 때 제가 청정기를 그때 들고 갔었더라고요. 그리고 다 저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업할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적극적인 소비자였죠. 그리고 뭔가 포인트를 좀 더 쌓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한테 막 카페에서 저게 뒤에 보시면 스타벅스인데 막 세제를 풀고 있죠. 그리고 아이 주스를 이렇게 차에다가 두고 내렸는데 그 똑같은 병 2개를 두고 내린 거예요. 하나는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가 먹다 남은 게 들어있었고 하나는 캔치 주스가 들어있는 병 2개를 차에다 두고 내렸는데 며칠 뒤에 그 차를 다시 탔다가 그 컵들을 빼서 씻는데 보니까 이렇게 빨대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고 이제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좀 알아야지 알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놀라운 회사였습니다. 50년대에 이미 창업을 했고 알고 보니 뭐 뉴트리라이트는 더더욱 오래되었고요.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그 건강 보조식품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동업이라는 거. 근데 동업자가 그 2세에게 고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세금이나 기타 여하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아주 건전하고 공개적으로 다 준비하고 그래서 2세에게 사업이 그대로 물려지고 그 창업 인연과
기업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회사를 얘기할 때 그러죠. 우리는 유통회사가 아니고 제조회사다라는 거를 늘 강조하는데요. 그냥 제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뭐 직원도 많고 심지어 과학자와 기술자가 1,000명이 넘고 이런 직접 생산하고 여러 가지 OEM을 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1,200가지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또 늘 그렇게 계속 연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대기 중인 그런 특허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 특허를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회사가 정말 놀라웠던 게 특허를 냈을 때 그 특허권을 그거를 이렇게 개발해낸 그 개발자 직원에게 준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 얘기를 하면 정말 친구 남편이 CJ 연구원이신데 국내 기업 연구원이신데 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억울하다며.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회사였고 유기농 농장 뭐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또 그 뉴트리라이트 강의하시는 그 본사 직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유기농 농장을 가진 제조하는 그런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놀라운 회사였다는 거. 그래서 그런 농장이 있는 뉴트리라이트가 정말 놀랍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34년부터 지속된 철학과 전통. 네, 정말 놀랍죠. 아까 말했지만 뭐 양잿물 뭐 이런 거에 빨래하고 이러던 시절에 유기농 세제를 개발했고 우리는 건강보조식품은커녕 오히려 식생활을 억압받던 시절이었는데 물론 미국이어서 가능했겠지만 이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었다는 거 너무 놀라웠고요.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네. 이게 왜 안 보이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날아갔다고. 네, 그래서 뉴트리라이크 보테니컬 프로세스 9 캠페인인데 저는 정말 이 설명을 들을 때 진짜 놀랬어요. 그 식물을 선정하기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몸에서 나타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현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정할 때에도 다양한 식품 중에 정말 최고로 효과가 있는 식품을 선정하고 그 식물을 선정하고 그 식물 중에서도 그 식물의 종자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종자를 선택하고 그 우월한 종자가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재배하는 중에도 가장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재배 방식을 택하고 수확할 때에도 어떤 시간이나 손으로 사람이 딴다거나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줄여가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농축 기술, 제조하고 포장하고 저희가 사실 더블X 한 팩만 이렇게 열어봐도 그 압축되어 있는 팩을 탁 뜯어서 그게 열리면서 그 향이 올라올 때 느낌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이걸 너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쏟고 정말 대단한 연구를 쏟는다는 거. 늘 저희 아메이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일개 회사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만들고 있는 비타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진짜 임신을 할 수 있었고 뉴트리 베이비를 나가서 키우면서 부작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늦게 맞춥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이렇게 가면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놓친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놓쳤지? 막 내가 정신머리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애가 잘 안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잘 안 가고, 지금도 정말 잘 크고 있고 엄마 아빠한테서 나올 수 없는 비율로 자라나고 있어서 진짜 뉴트리라이트 만만세다. 이런 얘기를 늘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담을 수 없지만, 아까 앞에 설명드리신 유산균, 마이랩, 그다음에 또 아메이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정말 제대로 된 마이 패키지, 마이팩 서비스까지 어쩌면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래야 어떤 그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또 아메이 사업의 어떤 비전이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었고요.
어, 젊어서 막 헛소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막 내 피부의 비결은 알코올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화장품을 고를 때 지금 이 화면에서도 제가 하늘색을 선택했잖아요. 좀 이렇게 하늘빛 또는 뭔가 깨끗한 것 같아서 그런 종류의 병으로 화장품을 골랐던 것 같아요. 기준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오는 게 노화죠. 네, 30대에 노화가 이제 나에게도 올 때쯤에 다행히 아티스트리를 만나서 그 후로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에 비하면 그래도 건강한 피부가 아닌가 늘 아티스트리에 감사하고 있고 또 이 아티스트리가 프레스티지 탑5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 5개 회사의 나머지 4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티스트를 처음 알 때도 20년 전에도 탑5였는데 지금도 탑5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원료들이 아까 말한 농장에서 나온 그런 원료들로 유기농 화장품이고 심지어 요즘은 포장조차 그 비건 포장으로 해서 그런 비건 화장품까지 나오는 그런 화장품 정말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바디 퍼스널 케어, 네, 바디 제품 뭐 요즘은 정말 치약 좋다는 건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좋다 보니까 하다못해 다른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판매하는 거 나오는데 막 소비자한테 사진이 오고 그러죠. 이거 왜 더 화한가? 아메이 치약이 이 정도로 화하지 않은데 왜 화한가 하고 봤더니 치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더라. 그래서 아메이에 가입하고 사지 않으면 그런 걸 쓰게 된다. 이렇게 왜 다른 데서도 있던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약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안 쓰셔야 되고 반드시 아메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메이 사업자들을 통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를 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굳이 치약까지도 짝퉁이 나올까요? 그죠? 치약만 짝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제도 짝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 사실 저는 그렇게 환경이라는 것에 관심을 막 가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그냥 자유롭게 내가 즐거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고 배달이 잘 되고 그냥 광고에 나오면 눈에 띄는 그런 세제를 샀었는데요. 그냥 아메이 제품이 배달된다는 것 때문에 아메이 세제를 쓰고 났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죠. 제 비염이 나은 이유가 물론 스카이도 쓰고 비타민도 먹었지만 세제를 바꿨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TV에 그런 프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집을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8명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7살, 11살, 12살 아이들이 다 불면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코로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가서 그 집을 딱 훑어보는데 집안에 애가 8명에 부모님까지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래가 건조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방방이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세제 잔여물들이 특히 그 아이들 방에서 아이들이 더 어리고 가장 민감한 때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비염인 걸 보면서 내가 나아진 게 어쩌면 우리 엄마가 그냥 파란 거 섞인 세제를 아무 생각 없이 쓰시던 세월을 지나서 내가 이 아메이 세제를 선택하고 쓴 후로 내가 비염이 성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나았구나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염이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죠. 물론 엘로케어도 얘기하지만 세제도 바꿔야 돼, 물도 마셔야 돼, 뭐 다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정말 생각하는 뭐 세제 회사인데 유엔 환경 대상을 받았어. 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말을 자신 있게 해도 이게 틀리지 않은 말이고 이 세이퍼 초이스라는 마크를 아메이 세제를 쓰면서도 사실 신경 쓰지 않으면 모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주고 하는 거. 그래서 품질, 성능은 당연히 더 좋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보다 안전한 화학 성분이 돼서 가정과 환경을 보호한다. 가정과 환경 그리고 지구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제품들이라는 걸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퀸. 저는 원래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퀸 냄비를 처음에 알고 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막 볶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때려놓고 뚜껑을 닫았다가 시간 돼서 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너무 나중에 저도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케이크 궁금해서 후라이팬 하나로 시작했던 저도 이제 풀세트 그리고 웍을 이렇게 갖춰두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리더스에 오고 나서 이주연의 100가지 선물 책을 받아들고는 정말 와, 신세계다. 그리고 이 책 진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스탠 냄비가 좋아서 아미를 몰라도 스탠 냄비가 좋다는 것 때문에 퀸을 쓰지만 잘 활용하시지 못하던 분들이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정말 좋아하고, 또 저희가 알려드리면 또 더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NSF 인증. 냄비가 어떤 그 청결과 위생과 이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요. 오늘 웍 다 사셨나요? 또 아주 그냥 너무 탐나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볼과 쟁반을 오늘 주는 또 프로모션이 있었죠. 그래서 다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그 웍이 한국에 출시된 게 또 우리 이주연 리더님이 제안을 하셔서 생긴 거라고 해서, 또 웍을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사람들한테 많이 전하고 그랬는데, 네, 이 퀸 정말 누구나 맛있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냄비, 요술 냄비 또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불임에서 임신으로 갈 때 내장 해독을 하고 임신이 아직 안 되었을 때, 근데 이 이스프링이 2006년에 출시가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왜냐면 제가 2006년에 이걸 샀거든요. 출시될 때 이제 임신을 하면 아이가 네 뱃속에서 네가 먹은 물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태어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먹어서 그 물이 내 몸을 다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빨리 사서 미리 내 몸 안에 있는 물은 다 이스프링 물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특하게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프링을 이제 사용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NSF 인증을 뭐 다 받았고, 또 심지어 그거를 갱신하고 있고, 매해 갱신하고 그 비용을 처리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인증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계 판매 1위라는 거. 그리고 저는 근데 이 정수기를 처음 살 때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를 친구가 설명해 줬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물을 소독해야 되잖아. 그런데 불이 켜지려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닿지도 않고 전기가 커지는 이 기술이 있어 라고 친구가 얘기할 때 제가 당연한 거 아니야? 물속인데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못 모르는 소리를 그때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갤럭시 6라는 기종의 핸드폰을 쓸 때 그 핸드폰 기종부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됩니다. 핸드폰이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어요. 10년 뒤에 그 무선 충전이 되는, 새로 한 핸드폰이 무선 충전이 된다는데 그 기술이 S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A사에서 갖고 온 거라고 신문 기사가 났어 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못 모를 때 얘기했지만 그게 너무나 대단한 기술이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게 10년이 더 지났다는 거. 1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이제 또 그때부터 또 6,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쵸, 20년가량. 근데 이 이스프링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2006년에 갑자기 짠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연구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선 충전, 무선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는 거를 정말 아미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정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정기. 네. 이제 아이를 또 낳을 때가 되니까 청정기를 앰모스피어를 사서 썼더니, 아이 때문에 샀지만, 제가 콧물을 안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비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코 안 푼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휴지도 바꿨죠. 비타민 먹죠. 물도 잘 먹죠. 그리고 청정기까지 쓰니까 정말, 그러니까 진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염도 겪지 않은 분은 몰라요. 제가 수건을 적셔서 얼굴을 덮고 잠을 잔 적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미를 알기 전까지. 비염이 진짜 심한 사람들. 아토피 심한 거 사실 옆에서 보기 안쓰러운 거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을 바꿀 수 있었던, 정말 지금 쭉 훑어온 제품들을 통해서 그렇게 건강해지고 내 몸이 정말 달라지니까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리고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요즘은 환경이 그런 걸, 저는 경피독이라는 단어도 사실 아메이를 알고 나서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검색하고 알아보고 가려 쓰는 엄마들한테 그냥 너의 장바구니를 아메이로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게 좋아지고 나아지더라 라는 말을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까지 나오죠. 정말 그 선거에 어떤 전략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그 탈모에 대한 고민이 예전에는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남자분들의 고민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은 거라는 걸 요즘 너무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또 마찬가지로 환경이고 어떤 제품을 쓰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두피 상태이냐 아니냐 이겠죠.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무게나 빛의 개수나 그다음에 그 효과 면에서 그 정말 타사와 비교 불가한 그런 제품이죠. 제가 여기다 넣지 못했는데 그 친구네 집 거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있어 이러면서 꺼내주는데 정말 이만한 왕다마 같은 공기알 만한 불이 정말 딱 20개가 너무 자신 있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비교 불가한 우리 엘사 스케일프 뉴트리션 엘사베 오늘 혹시 이걸 처음 보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지금 방송을 보게 하신 그분께 써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센트 라이드 스마트 바이크. 네, 오늘도 보니까 이따 미팅 마친 후에 10시에 오늘은 아주 굉장히 신날 거라고 또 어떤 예고편이 올라온 걸 카톡방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님들도 다 같이 모여서 라이드를 하시죠. 그래서 그냥 옷걸이 수준의 자전거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안정 있게 여기 맨 아래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안전과 안정을 모두 잡은 스피닝 바이크. 진짜 그 가볍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견고함에 그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요. 네. 원포원 제품들. 네. 이 원포원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들하고 아메이가 원하는 품질로, 아메이가 원하는 어떤 제조 공정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제공되는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소금, 아메이 소금이라고 그러고, 아메이 휴지라고 그러고, 아메이 커피라고 그러죠. 이름들이 다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아메이 라면이라고 다 사람들이 부르는 아메이 유자원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다 쓰면 좋고, 맛있고, 심지어 하다못해, 네, 생리대도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냥, 소녀들도 알고, 그 다음에, 김치 사발면은 정말 최고죠. 그리고 커피 믹스, 코코아를 커피 믹스와 코코아. 커피 믹스가 맛있지만 이게 가슴에서 소화가 안 되던 분들이 아메이 커피 믹스를 먹고 나서 신세계를 느끼고,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거 아이들 놀러 와서 코코아 사주면 이모 이 코코아 어디 거예요? 놀러 왔던 아이 친구가 물어보고 가는 그런 코코아. 그다음에 뭐 미역국은 미역만 넣고 끓여도 뽀해지는 네, 그런 아메이 제품들 또 같이 우리 원래 아메이 제품들과 함께 너무 인기 많은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살면서 쓰고 있는 제품들이 다 있는데 네, 이것들은 그냥 내가 계속 막 힘들게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야 되고 쓰다가 또 이게 없어지고 브랜드가 유지되지 않고 포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잘못 사와도 반품도 안 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이상하고 뭐 그런 일들을 다 겪는데 이거를 그냥 아메이 제품으로 그냥 똑같이 다 바꿨더니 내가 그 포인트를 모아서 어떤 나한테 수입을 가져오게 되는 거더라라는 거를 네, 길게 달려왔지만 좋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많은 걸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올 브랜드 체인지가 되었고 이제는 타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아메이 제품만 쓴 지 오래돼서 가끔은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때
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아까 그 헬멧 비교했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여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원래 유통이 이렇죠. 그냥 기본적인 유통이 뭔가 제조한 사람이 제조를 하고 그 제조한 것을 광고를 하면서 옛날에는 총판, 도매, 소매 이런 말들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너무 옛스럽게 느껴질 만큼, 심지어 이제는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마트에 갔었다는 것조차도 사실 더 오래된 얘기 같아졌는데, 심지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더 줄어들었죠. 여기조차도 다 배달을 하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가서 사거나 TV를 보거나, 여기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예전처럼 설명하느라고 홈쇼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홈쇼핑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입에서 어색해요? 다 어플로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말은 맞는 말인데, 그 홈쇼핑이 가진 그 이미지, 네, 그 3구 홈쇼핑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홈쇼핑이 굉장히 예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트, 쇼핑 사이트들이 다 어플로,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회사들 중간에 유통시키는 것들을 보면 다 그냥 유통의 어떤 업체가 따로 있고, 광고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모델이 따로 있고, 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아메이에 와서 유통을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아메이는 뭐냐? 똑같이 아메이에서 제조를 하고 우리한테 오는 그 과정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왜냐면 우리도 어플로 접속을 해서 주문을 하고 택배로 받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고, 회원이 되면 회원가로 사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일단 좀 더 투자해서 잘 만듭니다.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제품을 나에게 직접 회사가 보내주면서, 거기서 원래 발생해야 됐던, 위에 보시면 그런 광고, 그다음에 유통의 과정에서 들어있던 비용을 35%를 기금으로 딱 두었다가 사용한 만큼, 그다음에 사용하고 알린 만큼, 사용하고 많이 알린 만큼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나한테 다시 수입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메이입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의 포인트를 모으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어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포인트가 써 있어요. 다 처음에 물어보죠. 야, 너가 저번에 알려준 그 언니는, 그 다이아몬드 언니는 3,200원에 사고 너는 5,700원에 사고 나는 6,300원에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직도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치약 하나를 쓰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쌓게 되는 포인트. 그리고 BV는 그 포인트를 쌓아서 내가 캐시백을 받을 때 물가가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 내가 쓰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회사가 감안해서 그렇게 늘려서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야. 그리고 누구나 다 6,300원에 치약을 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상하게 꼼수 쓰고 쿠팡에서 샀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계속 바뀌죠. 작년까지 1대 1.64였는데 올해 이제 1대 1.73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또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당연하게 그냥 주문하는데 정말 커피 아메리카노 4,500원 된 거 별로 의식 안 했는데 너무 갑자기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는 맥주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는 대학가여서 아직도라고 말하기엔 이제 없어요. 아직 얼마 전까지도 3,000원인 집이 있었거든요. 500cc가. 근데 이젠 진짜 그런 동네가 없죠. 그리고 저희 동네조차도 4,000원으로 늘어났고, 대학 앞이어도 그렇고, 정말 일반 다른 데 가서는 정말 이제는 이게 피처 가격이야? 막 이럴 만큼 가격들이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 제품,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냥 먹고 쓰고 닦고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매달 쓰게 되니까, 그런 생필품들을 바꿔 쓰고 포인트를 쌓았을 때 회사가 가진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표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고, 네, 이 표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데, 제일 첫 단계 20만 포인트를 받았을 때 3%를 받게 되니까 원래 나에게 6,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이 되는데, 아까 그 BV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옛날에 6,000원 하던 치약이, 작년에 6,000원 했던 치약이 올해 6,300원이잖아. 그래서 이 비율로 높여서 나에게 오는 캐시백이 곱하기 1.73을 해서 1,38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 거의 이건 뭐 1.5배 이상이 1.7배군요. 네, 그래서 10,000원 이상을 내가 캐시백을 받게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알려주고 나면 그래?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볼까? 네, 이 단계가 있지만 저는 그냥 다 열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친구도 그러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캐시백을 받고 싶으면 옆집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너의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다 같이 아메이 치약을 쓰도록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보게 되면 저의 그룹을 다 전체를 보게 되면 네, 죄송합니다. 전체 저의 그룹을 보게 되면 4명 있었기 때문에 80만 PB에 6%를 받게 되면 48,000원이라는, 전체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나의 60만에서의 6% 36,000원을 뺀 12,000원이 스폰서인 저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A와 B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제한 너의 수입은 36,000원에서 6,600원을 뺀 24,000원이 돼.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왜 내가 더 많아? 왜냐하면 나는 내가 쓰고 너한테만 얘기했는데, 너는 너가 쓰고 엄마도 얘기하고 옆집 엄마도 얘기하고 나보다 더 2배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너한테 수입이 더 가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알려볼까? 라고 이제 642 플랜인데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걸 설명할 때 저도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쟁 중인 러시아 어디에서도 러시아 아메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네, 아시아 저 아래, 그다음에 뭐 대만에 계신 분, 중국에 계신 분도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요 설명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642 플랜이라고. 왜냐하면 다 많이만 하는 걸로 보여주면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설명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요걸 설명해 드리죠. 그래서 내가 6명한테 얘기를 했을 때 7명이 사용을 했다고 치면 140만 PB, 그거는 표에 의하면 9%고, 거기서 20만 포인트를 쓴 나머지 6명의 3% 캐시백을 빼주게 되면 나한테 9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겨. 그러면 너가 알린 너의 옆집 엄마가 나는 왜 6,000원인데 너는 9만 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 너도 그 사람들한테 또 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나만큼 열정적이진 않아서 4명한테만 얘기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제 5명씩 6그룹에 나까지 해서 31명이 아메이 제품을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했을 때 620만에서 여기서 표에 의하면 15%를 받게 되는데 100만을 쓴 6개의 그룹을 다 제해주고 나면 나한테 오는 수입이 57만 원. 근데 아메이에서 브론즈 빌더라는 게 생겼어. 뭐냐면 제가 너무 말하듯이 했나요? 뭐냐면 한국 아메이는 이제 30년을 지나갔고 글로벌 아메이는 6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데이터라는 것이 남았겠죠. 그랬더니 새 레그를 단단히 다져가면서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이 수입을 꾸준히 일으키면서 사업도 지속하고 더 오래 가더라라는 거를 회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만들어서 30%를 더 주겠다, 선물도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BV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까지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57만 원이 118만 5천 원으로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그려지는 금액의 단면만 보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아까 그 PV와 BV와 가격을 다 따로 봤던 사람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알아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 네 사람들도 각자 2명 정도는 알잖아요. 앞집하고 아랫집 혹은 친정집, 시댁 아니면 큰아이 친구, 작은아이 친구 뭐 이렇게 해서 2명씩 알렸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때 13명씩 6그룹 그리고 나까지 해서 79명이 20만 포인트씩 모았다고 썼을 때 이렇게 379만 2천 원에서 나머지 그룹을 다 제해주고 나면 나한테 오는 수입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 계산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 구조를 만드시면 400만 원 가까이 받으시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건 저한테 해당이 안 돼서 부럽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아메이 초기 사업자분들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내가 꾸준히 알리는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이런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1000만 포인트를 첫 달 하게 되면 실버 프로듀서, 은을 만드는 사람 아직은 조금 유연합니다. 그리고 이걸 3번을 달성하게 되면 GP 그리고 6번을 달성하면 플래티늄. 그래서 이 중에 3번은 연속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단단하게 가고 있어야 한다는 어떤 증거로 3달 연속을 회사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6번을 달성해서 플래티늄이 되면 이때부터 상속에 자격이 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물론 점수라는 것이 있어서 맞춰야 하겠지만 그리고 축하금을 주고 또 호텔에서 이렇게 숙박하면서 인정식도 하게 되죠. 근데 코로나 동안 그거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보니까 회사가 그거를 그냥 입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 그 모든 비용에 들어갈 것들을 딱 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든 궁리해서 회사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그냥 대가가 아니라 보상을 정말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를 또 코로나 기간에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매출을 1년 내내 일으키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파운더스라는 그 명칭이 앞에 붙을 때에는 아메이가 요구하는 어떤 핀의 조건을 1년 12달 내내 이렇게 유지한 분한테 앞에 파운더스라는 그 명칭을 더 덧붙여 줍니다. 그건 그만큼 사업을 안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어떤 증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입니다, 지금. 그래서 달성을 하면 축하금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보너스를 전에는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연말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제 또 바뀌었죠. 플래티늄부터도 연말 보너스를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나 또 파트너들을 성장시키면서 플래티늄이 되었나를 보고 연말에 그런 보너스를 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취를 플래티늄을 하고 나면 아메이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아메이가 쓰고 좋은 걸 남한테도 알리는 거야? 는 그냥 아메이를 잘 쓰는 거죠. 정말 아메이를 잘 한다는 거는 내가 아메이로 그런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그 다음에 나처럼 똑같이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처럼 그런 아메이로 수입을 얻어내는 사람을 몇 명을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정말 그때부터 제대로 아메이 하는 사람, 아메이 사업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의 나와 같은 아메이 사업가를 만들었을 때 사파이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3명을 만들었을 때 에메랄드 그리고 6명의 사업가를 성장시켰을 때 아메이는 몰라도 다이아몬드는 아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핀이 됩니다. 홈미팅을 하면 스폰서님 초대할 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초대한 친구가 그래서 너 다이아몬드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당황하면서 아니야, 막 되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스폰서님을 초대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럼 그분 다이아몬드야? 나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다이아몬드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이 아메이 핀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딱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첫 줄을 뽀개는 중이더라고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래서 둘째 줄로, 색깔이 다른 둘째 줄로 이제 다음 회계연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핀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갈수록 아까 말한 대로 소소한 보상, 어떤 선물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보상과 정말 그 대가라고 말할 수 없는 보상을 회사에서 준다는 거, 이 핀을 이루신 분들을 만나면서 설명을 들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얘기들을 다 알아보시고 나면 정말 아, 그래?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기록 파일은 날렸지만 그래서 그냥 한번 마음을 다스리면서 잠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 오늘 딱 오후 여기 써있죠, 시간. 오후 3시 53분에 검색을 한 겁니다. 초록창에 아메이를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일단 요즘 뉴트리라이트 광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나무위키라는 어떤 그 백과사전에 미국의 다단계 판매 회사이며 국내 1위이자 세계 1위의 다단계 판매 회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말은 안 믿어도 초록창은 믿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얘기는 대충 듣고 집에 와서 초록창에서 검색해서 숙제하잖아요. 근데 초록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이자 세계 1위이다라고 당연하게 나와 있고요. 이 연관 검색어 보면 너무 놀랐어요. 아메이 프리워시가 1번 연관 검색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프리워시를 다시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메이 사이트에 있는 프리워시에 대한 상세 제품 정보가 뜨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프리워시 34,000원, 36,000원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가격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선반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리워시를 사진을 얼른 찍어서 이거를 실었어요. 프리워시로 돈 벌겠어요. 그럴 지경인데 정말 놀랍죠. 그래서 좋은 제품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한번 풀렸었죠. 그 날짜가 한번 리셋이 됐었고, 그 다음에 수량 제한이 풀렸다가 다시 수량 제한이 묶였는데요. 제가 전화해 봤는데 아직 확정 날짜는 없지만 다시 한번 리셋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미 또 한 넉 달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셋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셋되기 전에 아직 프리워시 안 쓰신 분들한테 빨리 지금 프리워시 쓰고 리셋되면 또 쓰고 이렇게 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워시가 연관 검색어 1번인 걸 보면서 주변에 태권도 시키는 엄마, 축구 시키는 엄마, 야구 시키는 엄마 더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워시로 시작됐지만 비타민 먹고 키 성장되고 건강하고 좋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에 확장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지금은 이제 뭐 격리도 없고 뭐 이렇지만 접촉자도 격리하던 시절에 남편이 접촉자여가지고 격리를 했던 아주 초기의 시간이 잠깐 짧게 있었습니다. 그때 마스크 대란이 났던 딱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러면 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제가 좀 우편을 보내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알리고 하는 방법 중에 줌을 좀 빨리 접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먼저 보는 바람에 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제 반찬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집집이 이제 막 배달을 하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고 저희 또 나오자마자 또 품절났던 곰국이 정말 뽀얗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쌀떡하고 떡국떡하고 파 한 조각 같이 넣어가지고 밀키트를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맛있고 좀 흥미로운 걸로 이제 접근을 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줌이라는 걸 좀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쨌든 못 만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저희 스폰서님하고 이제 저희 팀에서도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제 친구들을 모아서, 나 이게 자료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들어왔지만, 보고 나면 다 사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줌을 또 하기도 하고, 저희 팀 모임도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코로나 기간을 버티면서, 네,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줌 얘기하니까 사실 요즘은 이제는 줌하고 오프라인이 어쩌면 병행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줌이 계속 줌이랑 이런 온라인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동안 아이들이 그렇게 수업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접속을 하라고 할 때에도 나는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본인은 접속할 줄조차 모르는 엄마들한테 아니야, 너의 좀 세계의 확장을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또 뭐 다 만날 수 있고 마스크도 벗기 시작한다고 다들 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예전으로 아주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온라인을 이용하는 건 온라인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에 마스크를 하지 않을 때도, 마스크를 할 때에도, 보시면 저희 팀 사진인데요. 늘 제가 되게 앞에 있죠. 제가 나름, 셀카 여왕입니다. 그래서 팔도 짧은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많이 찍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서 사진을 저렇게 셀카 장인이 어쩌다 됐는데 보통 셀카 장인은 셀카를 찍어서 내 얼굴이 잘 나와야 셀카 장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팀원들이 다 나올 수 있게 찍어서 셀카 장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때는 또 이런 사진들이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스폰서님 강의에도 막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제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이쁘지도 않은데 우리 팀에 너무 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깔린 사진이 많아서 못 그만둬요. 네, 그래서 빼박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도 지금 친구들 모이면 이렇게 자기 사진 찍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즐겁게 사진 찍으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또 이 아미 사업의 굉장한 매력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저께 들은 강의에서 요즘은 다 들은 거를 그대로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그 맨 첫 번째 화면도 그랬지만 어저께 또 강의해주신 어떤 리더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진짜 여자한테 진짜 이런 일 없다고 꼭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오늘 와 계시네요. 네. 그래서 너무 배웠어요. 진짜 이런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막 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사진을 모아놓고 나니까, 내가 내 나이에, 아까 훑은 대로 나는 너무 부족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노력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수입이 늘어나고, 심지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내가 핀업을 하고 성장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진짜 이런 일이 없구나. 나도 진짜 꼬박꼬박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곧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지만 저의 드림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 여자가 그네 타고 이제 세레그 에메랄드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였고요. 밑에는 6명이에요. 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그리고 뭐 언제든 가고 싶은 곳 여행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홈미팅 할 수 있는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을 꿈꿨던 그냥 저의 소박한 그런 드림보드였는데요. 이 드림보드가 하나씩 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직전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근거리고, 내가 여기서 이거에 X표를 칠 날이 이제 나에게 오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아메 사업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궁리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온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언젠가 선택한 나의 선택에 의한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너무 욕심을 혼자서만 부려도 다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공부만 한다고 해서 다 봐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벽 보고 서 있고 네. 꾸준히 공부도 하고 돈 버는 노력도 했더니 정말 제대로 된 풍경을 보는 이게 라이프라고 되어 있지만 아메이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진짜 좋은 건 롤모델이 있다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그냥 사회에서는 뭔가 롤모델을 따라하면 안 되죠. 그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쟁이가 됐을 때 좀 욕먹는 경우가 많죠. 어떤 프랜차이즈가 잘 됐을 때 비슷한 프랜차이즈가 생기면 사실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분을 내가 똑같이 따라하면 그냥 그게 똑같이 따라한 것에 그치지 그게 저에게 다른 새로운 기회나 어떤 성장으로 인정받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메이는 롤모델, 스폰서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형제, 이 패밀리 안에 있는 훌륭한 리더님들을 보면서 따라만 하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솔직히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많이 듣고 들었던 얘기들을 나도 똑같이 해보려고 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이건 좀 웃긴 사진인데요. 네. 복제 사업이라고 아메이 합니다. 저는 이미 큰 복제를 한 번 했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저를 하나 낳았는데, 저도 딸 하나를 낳았는데, 네. 왼쪽은 2012년이고, 오른쪽은, 1978년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경을 낄 때 너무, 속상했지만, 정말 제가 짝눈인데요. 그것까지 똑같이 유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제가 이미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그냥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일어나는 복제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롤모델로 삼은 분하고의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운 만큼 내가 또 실행을 하고 또 내가 아메이를 정말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이런 일 없다고 함께 하자고 또 고백을 하면서 가는 그런 복제가 이루어질 때 전 정말 네트워크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앞으로 복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계속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그래도 그런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깨진 그릇이 다 어떤 밑거름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또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저한테 올 거라고 믿고 아까 말한 드림보드에서 다 지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설명은 굉장히 부족하고 조촐하지만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좀 더 알아보고 여러분의 삶의 알고리즘을 확장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건드리고 나면 알고리즘이 나를 계속 거기로 데려가죠. 아메이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